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없는 사람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타이크. 안녕하세요, 최린아입니다. 코스피가 또 나흘 연속 오르더니 닷새 만에 조금 숨을 골랐습니다. 아주 살짝만 빠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FOMC 당장 회의 결과를 앞에 두고 일단 관망 심리가 짙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나흘 동안 100포인트가량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쉬는 건 당연지사겠죠. 자, 문제는 다음 시장인데요. 시장에 대한 접근, 이쯤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주식쇼 스타이크에서 그 해답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고 있어요. 또한 다음 날 내일장을 위한 공략 종목도 저희가 2부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주식쇼 스타이크 1부 이제 본격 출발을 해볼 텐데 이제 수요일 멘토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어떤 장기와 특기를 갖고 계신지 먼저 프로필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 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 시장 얘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두 분을 뵀을 때와 또 오늘 두 분을 만날 때와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지난주 수요일 딱 이때 연 저점을 새롭게 썼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주에 사실 추천 종목도 없었던 이성대 전문가님이 일주일 동안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뭔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뉴스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맞습니다. 선물 환매수가 있어야 된다. 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고 이제 항상 좀 계획을 해놓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런 상황이 그 다음 날에 바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이제 회원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주식을 좀 사긴 했지만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매도를 하고 올라가는 걸 그냥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많이 급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이 하락을 즉 유럽 시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그리고 선물 매수가 한 3천억 이상 그리고 이제 한 4천 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황이 바로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에 대한 호재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반응을 하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쪽이 올랐다면 오늘은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로 약간 확산되는 그런 종목들이 보였던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일주일간 시장 변화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수급 호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막판은 결국 현물 기준 순매수로 끝내더라고요. 네. 요즘 근래 보면은 그 외인이 한 1조 6천억 정도 일주일 좀 넘게 그렇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현물 쪽에서. 기관도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한 1조 정도 투신이라고 합쳐서요. 네. 앞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기금은 올해까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올해까지는 폭락이 나올 수 없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연기금이 받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시나리오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 기간의 1조 매수세보다는 외인들의 그 1조 6천억 그 정도에 우리가 좀 중시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업종 보니까 최근에 올라오면서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그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한편은 또 들더라고요.
그게 다 수출 관련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수주보다는. 그래서 이게 내수주에다가 외인들이 베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 유럽 쪽이나 그 실제 유럽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그 뭐 중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아마 2분기에 그 정유주나 화학주 같은 게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좀 떨어지면서 그 정제 마진 쪽에서 하면서 이제 화학주들이 많이 낙폭이 심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화학주까지 좀 같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당분간은 지금 장기 추세는 돌리지 않았지만 중기 추세는 일단 돌렸다고 보고 아마 그 나중에 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외국인들의 그 귀환이라는 말은 제가 오늘 들고 나왔었는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1900을 돌파를 한번 지켜보면서 향후 한 2000포인트까지 갈지 안 갈지를 한번 지금 방향 잡기에 지금 신구가 쉬고 있는 휴식 기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확실히 두 분 다 뭔가 외국인들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급하게 오르고 분위기가 대외적으로도 좀 좋아진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내일입니다. 사실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 내일장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이성대 전문가님. 네,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내일장은 일단 FOMC 결과도 안 나왔지만 상승이다. 자,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당분간은 상승으로 몰고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하락으로 몰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예, 일단 듣기에는요. 좋은 예. 거죠. 자, 내일장 상승을 얘기하시는 이유. 사실 뭐 이런 재료에 대해서는 네. 선반영 얘기도 있었고 급락은 안 하더라도 내일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네. 만만치 않던데요. 뭐 내일장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장중에는 주식을 팔았었고 대신에 이제 선물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별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별로 이제 기대감이 좀 낮춰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물 매수는 오늘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이라면 분명히 매수를 안 하고 오히려 또 매도를 해서 다시 좀 누르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이 그 보는 방향 쪽으로 해서 뭔가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보다 정보도 빠르고 이런 쪽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데서 샀다는 거는 이번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전체적인 방향은 좀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FOMC에 대한 기대보다는 유럽 쪽에서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밤이죠. 내일 밤 나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내일 시장은 오히려 이제 내일 밤에 그 기대를 위해서 이제 내일은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 다음날 또 바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일은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밀리면 사자는 관점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뭘 사야 될지는 제가 잠시 후에 포트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준남 전문가님도 내일 또한 상승이라고 하셨고 한동안도 좀 오르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무엇보다 추풍 낙엽이었던 지수 관련 종목이 지금 일취월장 날아가고 네. 있어요. 예, 뭐 일주일 만에 나오다 보니까 예. 뭐 일주일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뭐 그래도 공개 방송하면서 뭐 전기전자 업종이나 뭐 화학 업종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그 앞전에 제가 상승장으로 이제 당분간 낙폭이 심했으니까 이 방향을 좀 당분간 볼 거다. 근데 네. 저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올지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힘이 상당히 세더라고. 그래서 지금 1900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거 사실 지금 많은 그 투자자분들은 지금 저가 매수에 얼마나 누가 잡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마이너스 손실폭을 줄이는 단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만약에 손실을 했던 사람이라면 못 잡았더라면 그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조정을 주지 않으면서 한 봉을 한번 서너 번씩 계속 이게 상승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네, 근데 계속 연달아. 최악의 상황이 이제 지난주에 진짜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랬죠. 특히나 대형주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네. 손절 다 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짜 황당하죠. 예.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손실폭을 줄여 나가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손절을 다 해버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 다시 담을 수도 없고. 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가 안건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랠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손실폭을 최대화 시키지 마시고 최소화 시키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만약에 간다면 1900을 돌파를 하면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에서 받쳐주고 그런다 하면 여러분들이 우량 그 대형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 쉽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예, 그것을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1900포인트 구간에서 이제 2000포인트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저기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가장 강한 업종이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업종 아니겠습니까? 네. 그 치킨게임에서 이제 그래서 뭐 화학 쪽, 정유 쪽은 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아마 운송 장비나 그 전기전자 업종에서 여러분들 그 턴어라운드 하거나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업종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종목이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상승 때는 못 사요. 왜냐하면 강하게 가버리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도 뭐 3% 4%씩 뭐 늘린 목 없이 그냥 강하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네. 계속 지금 130만 원인가 넘었더라고요. 네. 불과 얼마 전에 110만 원인가 뭐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우량주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쉽게 많은 조정을 안 줘요. 그만큼 많이 주면 올리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이 좀 돌아섰다 그러면 눌림목을 줬을 때 그 당일날 상승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음봉일 때 좀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방공개시장 그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FOMC 정책 결정이 있는데요. 그 2014년까지 그 제로 금리로 이제 그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지급준비금 0.25인데 뭐 그걸 2015년까지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네. 예, 그 지급 준비를 제로로 뭐 1년을 더 연장을 하겠다. QE3의 그 기간 늘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금리는 네.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촉각이 있고 또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 지금 다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금리 문제가 상당히 국채 매입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부분도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뭐 네. 독일이 문제되지만 예. 그리고 미국 7월의 고용지표. 여러분들 그것은 아마 크게 나쁘지도 않고 좋을지도 않고 이래 살짝 좀 더 지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그 정책을 오바마가 많이 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수 관련주 홀딩 투자자들은 손실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승을 잘 보시고 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하고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 지수 관련주 조금 더 들고 계시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요? 계속해서 두 분 전문가 관심 종목 얘기 이어서 들어봅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승패자를 가리는지 먼저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주어진 돈은 1억이고요. 매일 두 분씩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짜고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뽑게 됩니다. 어제는 왕중왕이 가려지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신규 종목 얘기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두 분 전문가님 시장도 많이 올라왔던 한 주인데요. 현재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죠. 자,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입니다. S&T 중공업, 아하, 자 이렇게 되면 익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 플러스, 지난주만 해도 마이너스 6%였던 기억이 납니다. 세종공업도 손실을 많이 했네요. 자, S&T 중공업은 지난주가 사실상 차트적으로 단기 바닥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4%대 익절, 이거 보고 현금화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공업도 그래도 거의 뭐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다행스럽게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훨씬 두 종목 모두 다 수익이 좋아졌네요. 박준환 전문가님의 포트도 이어서 살펴보죠. 자, 게임 하이가 20% 추가 매수를 시도했었는데 추가 매수가 된 것 같네요. 화면을 보니까. 동아약품은 그러나 플러스 2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거 보니까 추가 매수가 안 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동아약품은 기존 물량 가지고는 플러스 5.6%,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네.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2%대였는데 이게
145%대로 왔고요. 어제 신고가를 내는 동화약품입니다. 자, 게임하이는 기존 물량,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여지는 게 기존 물량 20%였는데 이게 손절가 9,100원을 터치하면서 요거는 손절이 되고요. 추가 매수된 거는 손절가가 9,000원이었기 때문에 요 물량은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성대 전문가님 정말 휴, 다행입니다. 일단 포트 정리 네. 싹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제 이 방송이 나오면서 이번 주 내로 이제 올라올 때 정리를 하고 포트를 새로 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다행히 지수도 올라올 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좀 더 가져가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일단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포트 정리를 다 하려고 이제 오늘 이제 익절을 했습니다. S&T 중공업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네. 좋아졌어요, 흐름이.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상당히 좀 길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리다가 재차 다시 이제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뭐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지금 가격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고요. 시장이 좀 돌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원래 목표했던 15,0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이성대 전문가님이 포트에서 뺀다고 하시니까 네. 혹시 한 절반 정도만 현금하고 절반은 들고 갈까? 요건 네. 어때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 어차피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돌아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게 되면 뭐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절반 정도 가져가셔도 뭐 크게 무난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종공업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S&T 중공업보다는 힘이 덜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내용상으로는 부담은 없는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올 때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이 좀 올라왔지 이렇게 거래가 좀 없거나 내용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만 거래가 없거나 이런 종목들은 이번 상승에서 좀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올라올 수는 있는데 네. 이 종목도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교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T 중공업, 세종공업, 이제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에서는 익절 그리고 거의 빠져나오기로 다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 동화약품 축하드릴게요. 월요일 신고가 냈네요. 그러게야 20%가 물량이 못 담아져가지고 예. 이건 한 40% 정도 담아놓고 나머지 60%로 좀 네. 배틀을 계속 하려고 50원 차이로 안 잡혔던데요. 그랬습니까? 예. 좀 안타깝네요. 예. 자, 그래도 이제 기존 물량이 워낙 이제 신고가 내고 잘 가고 있으니까. 네. 쥐꼬리만큼 뭐 조금씩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 쥐꼬리 AS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동아약품하고 게임아이가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봉하고 일봉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간만에 제가 월봉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은 다 아시니까 이게 상승을 하면 계속 이래 5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 이제 많이 보이죠. 한번 눌림목이 올 때는 이제 5일선이 방향을 좀 밑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면 5일선을 계속 타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5일선을 타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달부터 양호한 흐름은 보여지고요. 참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아름답다는 말이 이렇게 참 나옵니다. 사실은 너무 안정적이고 회사 좋고 또 앞으로 이제 신고가가 전 신고가가 한 6,400원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제대로 된 그 시세 분출은 6,400원 정도가 좀 돌파를 해야 그때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쪽 중장기 매물을 또 흡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물대를. 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좀 그러셨으면 이양 들고 있으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들고 있으면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상승한다고 물량도 없으니까 다시 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쭉 들고 가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요. 네, 좋습니다. 사실 최초 매수가가 5,300원인데 지금 거의 10,000원 가까이 보고 계시니까 쭉 한번 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게임아이는 추가 매수가 됐는데 요 물량만 살아있고 기존 물량이 약간 뺏겼네요. 좀 타이트하게 좀 장 상황을 봐가면서 좀 잡았는데요. 이것도 좀 들고 가고 싶었던 종목이었어요. 두 네. 종목 중에 또 큰 앞으로 좀 시세 분출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나머지 20% 물량이 있으니까요. 뭐 그걸로 만족하고 앞전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넥슨이 또 등에 업고 있으니까
뭐 합병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네.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일봉으로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 네. 예, 일봉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121선, 121선을 보면서 이제 121선의 바닥이 이제 우상향 하려고 이제 꺾으려고 있죠. 네. 한번 돌파하니까 방향이 꺾이는 거예요. 네. 가격대가 맞춰지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이제 투바닥 찍으면서 기술적으로 상승을 하면 아마 거래가 또 이 부분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게 또 좋은 모습이잖아요. 네. 예, 좀 죽였다가 그래도 거래가 좀 튀기면 거래가 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 매수하기 힘들어요. 뭐 5% 올라갈 때 10% 잡는 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적당히 지지할 때 좀 거래가 살짝 터지기 전에 좀 분할로 매수하시면 거래가 터지면 아마 최저가로 잡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랠리를 맛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게임을 다 그냥 쓸어가고 있는 넥슨에 예,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게임 하이 설명을 근데 한번 이제 그 넥슨이 NC소프트에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김택진 NC소프트 쪽에서 그 8천억 한 14%인가 16% 정도 팔았었죠. 네, 지분을. 근데 그게 현명한 처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성장 동력이 없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 물량을 처분하지 않았을까. 자기네 사업에서 더 이상 커지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니까 네. 그렇지 않고서 물량을 크게 넘길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넥슨이 그걸 가지고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네, 판단이 그리고 사실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 또 예전에 게임 업계에 몸담고 계셨었기 때문에 게임주 설명하실 때 또 남달리게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네. 이따가 또 게임 아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볼 수 있을 듯해요.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의 기존 포트폴리오 AS 점검은 들어봤습니다. 자,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손절 다 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셨었고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급변하면서 지난주 한 목요일서부터는 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성대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종목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오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가격이 좀 비싸거나 이런 종목들은 수익률이 좀 작아서 좀 이게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더라도 물량을 좀 크게 잡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네.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오일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 이제 실적 부분이 분명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1,600억 가까이 적자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근데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3,800억 정도 됐는데 2분기 때는 지금 적자가 1,600억이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 이제 최근에 3분기 들어서 7월부터 해가지고 유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요번 이제 3분기 때 전망은 영업이익이 다시 3천억대로 회복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즉 요번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될 그런 이제 조짐을 일단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저희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1월달 지수 올라갈 때입니다. 즉 1월달에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 당시 10만 원에서 이제 14만 5천 원대까지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오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 즉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1월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는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즉 지금부터 해서 이제 올라오더라도 이전에 10만 원에서 14만 5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45%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요번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요번에 올라오게 되면 중기적으로 한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변화, 즉
외국인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가 경기 회복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이제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이 나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경우에 유가도 저는 많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SO일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 즉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이제 86,400원, 지난 6월 달에 지수가 1,780 갔을 때 그때 저점 찍고 계속 저점 라인 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그러네요. 예.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97,000원대만 돌파를 하게 되면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GS라든가 LG상사라든가 뭐 이런 이제 유가랑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S-오일이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사실 됩니다. 저는 3사 중에서 지금 제일 좀 늦둥이죠. 맞습니다. 이번 네.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기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이제 돌아 올라가는 네.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수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비중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매수 가격은 이제 오늘도 장중에 이제 95,000원대까지 이제 출렁거렸다가 이제 95,7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000원대 일단 비중 20%를 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밀리게 되면 92,000원대 비중 10%를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5,000원, 1차 95,000원, 2차는 92,000원에 하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8,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재 전문가님이 새롭게 포트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만약 다 잡히면 30% 물량을 정유주 가운데 S-오일을 사는 데 쓰시고자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종목이 더해질런지 오늘 또 몇 개를 참 얘기하실 건가요? 네, 아니 오늘 두 종목만 아, 편입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하나 남은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패션 의류 전문 업체인데요. 뭐 타임이라든가 마인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패션 의류 그리고 남성 패션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번 1분기 실적이 거의 뭐 이제 반의 반토막 정도 나오기 시작을 나오면서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아졌어요? 이유를 알아야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도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같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39,000원대에서 최근에 이제 21,000원대까지 주가도 거의 반토막.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224억 정도 됐는데요. 네.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서 이 부분 때문에 밀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이제 하락했을 때, 즉 주가가 39,000원대부터 한 27,000원대까지 하락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좀 많이 취득을 했고요. 네. 그리고 27,000원대 또 투자 운용사에서 이제 지분을 좀 추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한 27,000원대, 8,000원대 이때 좀 상당히 많이 샀는데 좀 많이 그거보다 더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근데 요번에 밀리면서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22,000원대, 24,000원대 이 가격대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다시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좀 이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27,000원대 많이 샀었고 지금 한 23,000원이니까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한 네. 25,000원대는 가겠네요. 아니요. 그 전에 훨씬 더 이제 지분을 많이 샀었기 때문에요. 지분 평균 단가요? 네네. 평균 단가는 27,000원대 정도로 보면 되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산 물량보다 위에서 산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한 26,000원대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건 이제 아주 바로 개선이 된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서면서 많이 낙폭과대에다 이제 반등 정도를 좀 노리기 위해서 네.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근데 이런 종목도 네. 낙폭과대로 같이 올라갑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기 민감주가 일단 아니잖아요. 네. 예. 같이 움직입니다. 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직하우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작년에 이제 8월달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었거든요. 거의 네. 한 10,000원대까지 갔다가 바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11,000원대 주가가 22,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즉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됐을 때는 급락을 했다가 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급반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당장 뭐 내용이 좋아진다든가 뭐 그거에 대한 뭐 그거보다도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근처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 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분석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거의 지금 일단 연저점 부분인데 얼마까지만 생각을 하신지 목표가를요? 네. 일단 차트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최근 이제 25,000원대가 저점 라인이었었는데 7월 중순 요 라인 때 깨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더라도 다시 이제 그 추세가 깨진 라인 때, 즉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자리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한 25,000원 선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일단 올라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은 제가 이제 요 종목도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23,000원, 23,000원에 15%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는 22,000원에 10%를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면은 같이 맞춰서 이제 25%를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500원으로 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5,500원. 뭐 이렇게 길지는 않고 단기적인 한 10% 정도 목표를 두고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30% S-오일, 25% 한섬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현금 한 45% 절반 조금 못 되지만 네. 절반 가까이 현금을 네. 들고 이제 한 주를 지켜보시는 이유 너무 아. 많이 올라와서인가요? 맞습니다. 이 방송 뭐 이제 차례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수가 먼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 나머지 현금은 좀 가지고 이제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박준남 전문가님의 오늘 또 포트 어떻게 만드실지 종목 얘기 들려주세요. 저는 기존 종목 그 세 종목이에요. 신규 종목, 지수 관련주 종목을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기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하고 게임아이 동아약품이고요. 오늘 기존에 미래 나노텍도 있었죠. 그리고 새로 오늘 가지고 나온 건 SK 이노베이션하고 G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예, 다 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종목을 좀 많이 펼치시네요. 예, 그 배틀도 또 뭐 잡히면 뭐 물고기가 다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선택과 집중을 예, 할 그래 수도 다 좋은 있는데. 거니까 너무 좋아서 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안 잡히면 안 잡힌 건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주는 서비스 예, 그런 예. 봉사적인 면도 또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아이 동화약품은 추가 매수 하시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곧바로 S-오일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니까요. SK 이노베이션하고 GS 정유주를 곧바로 두 개 다 같이 담으실 예, 요거 GS는 얘기부터. 이제 지주사죠. 예. 지주사 SK 이노베이션부터 할까요? 같이 했으니까요. 네. 정유주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요. 국제 유가가 지금 뭐 1,800원 초반대까지 떨어져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렇지만 뭐 어젠가 좀 잠깐 금값이나 좀 잠깐 떨어졌었는데 FOMC 그 회의감 때문에 네. 국제 유가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2분기나 1분기 때 너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건 네. 아시잖아요. 화학주가 많이 이렇게 낙폭이 심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 기저효과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살짝만 좋아져도 그런 반등 효과가 실적에 3분기 실적은 반등할 것이다. 네, 시장에서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외인 기간 여러분들이 중요시 보면 뭐 상당히 그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하면 여러분들 그 탄탄한 주주 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템플턴이나 연금 쪽 그리고 영업이익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단기 상승장이나 중기 상승장 때는 지수 관련주는 꼭 실적을 체킹을 해야 됩니다. 실적 좋은 건 바로 수급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마 적자에서 3분기 그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빨리 하고 넘기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많기 때문에. 잘 가던데요, SK 이노베이션. 예, 제가 네. 무방해서 이렇게 아깝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좀 공부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잠시만요.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을 못 하더라도 시장 분석을 못 하더라도 설명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본다면 주가 절대 비싸게 살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식이라는 건 신중하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올라갔을 때 좋아 보일 때 사면 언제든지요. 시장이 좋든 간에 수급이 좋든 간에 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원바닥, 투바닥 전저점 높아가면서 세 번, 네 번 하면서 지금 쭉 뻗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아마 16만 원인데 16만 원은 뭐 크게 시장이 와야 되지 않는 이상 17만 원이나 19만 원을 향해서 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눌림 먹으면 제가 4일 전에 공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정 주면 무조건 들어가라. 네. 예, 그런 부분 여러분 그 상승장 때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은 쉽게 조정을 많이 안 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아시고 눌림 먹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SK이노베이션 매수가는 여러분 지금 15만 7천 원 오늘 끝나 오늘도 양봉으로 이렇게 했네요. 상당히 강한데 매수가는 15만 원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전고점 전고점을 18만 원에서 19만 원, 17만 5천 원하고 19만 5천 원에 18만 원 선을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보시고 손절가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14만 5천 원으로 했습니다. 예, 박스 상단 뭐 굳이 이제 박스권이라고 본다면은 그쪽에서 이제 대놓고 예, 약간 예, 기다리는 예. 그런 가격 전략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4일 전에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게 또 출발 신호탄이 자금 쪽이 그 어느 쪽에서 자산 운용 쪽이나 큰 펀드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었죠? 네, GS. 예, GS죠. GS가 에너지 및 유통사업 주력 GS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왜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냐면 기간 수급 호전이 있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네. 좋은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이나 그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같은 코스트는 그런 사람들도 기술적 분석을 했어요. 접근할 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시장을 보면서 가장 패닉 상태에 있을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 안 했다? 그건 아닙니다. 네, GS의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뭐 LG 디스플레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죠. 이렇게 보면서 바닥을 계속 형성해 주면서 여기 근래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이 조금 그 전저점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뜨려 주면서 그죠? 네. 그래서 당분간 이게 GS 쪽이 여러분들 보시면 매수가를 오늘 57,500원으로 끝났는데요. 매수가가 56,000원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목표가는 그 단기 목표가 1차 저항 7만 원대에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3,000원을 하고요. 그 GS 리테일 아시죠? 편의점. 네. 편의점이 지금 영업 호조가 상당히 됐고 GS 홈쇼핑에서 SO 그 자회사가 매각에 대해서 또 차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3분기 때 반영이 될 거예요. 크게 뭐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GX 칼덱스의 또 그 정제 마진도 상당히 또 좋을 것으로 보이고 기간 수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GS 리테일 쪽에서 상당한 많이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 상대가 SO일인 걸 알고 나머지 두 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GS는 지나가는 지주회사니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지난번에 한번 못 잡았는데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미래 나노텍도 예, 예. 빨리 가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3분기 흑자 전환 확실합니다. 확실하고요. 그 목표가 시장의 컨센서스 지금 29,000원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1, 2주 전에 한 22,000원 정도 때 제가 매수가를 제공해서 많이 놓쳤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흑자 전환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개월 만에 드디어 7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7분기 그 적자를 깨고 처음으로 영업 흑자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런던 쪽에 스마트폰 그리고 3D 쪽 그리고 치킨 게임의 승자 LG 디스플레이 쪽 호재가 많이 있고요. 네. 그 대량 매수세 수급이 그 100만 주 이상이 상당히 또 많이 들어와 있었고 조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좀 봐가면서 좀 조정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를 오늘 24,200원으로 끝났죠. 상당히 지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보세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금 여기서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것도 또
앞전에 여기서 운영 쪽에서 큰 자금이 들어와 있었죠. 여러분들 보시면 매수가를 24,200원이지만 제가 매수가를 23,800원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시장의 일치한 컨센서스대로 제가 3만 원을 잡겠습니다. 3만 원을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800원으로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갭 떴던 자리 그게 안 무너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쯤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미래 나노텍이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좋은 회사고요. 미래 나노텍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한 5월 달쯤에나 제가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6,000원대 초반대 벌써 또 이렇게 가버렸네요. 상당히 좋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술적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사주 43만 주 취득이 또 되어 있고 사주 조합에서 저평가 기업이고요. 재무 구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경영진 대부분이 삼성 쪽 SD 라인 쪽이니까 영업 라인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그게 관련돼서 필름 쪽이나 많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고기능성 윈도우 필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합작법인에 설립을 해서 그 영업이 또 실적이 가시화될 걸로 보이고 신규 분야 진출을 통해서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미래 나노텍이 지금 매수가가 오늘 7,000원으로 끝났죠. 7,030원. 근데 여러분 6,800원 정도를 잡으시고 언제로 목표가는 제가 10,000원으로 봤습니다. 10,000원까지요. 9,000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최근 저점을 또 손절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 미래 나노텍, SK 이노베이션, GS 이거 전부 다 몇 %씩 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10%씩입니다. 60%가 남았는데 다 10%씩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동아약품하고 나머지 두 종목이 있습니다. 게임아이하고 동아약품은 기존 종목이잖아요. 제가 동아약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약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4월 달에 장훈 씨가 나왔던 거에 하면 아마 20% 정도, 20% 정도가 났을 거예요. 제가 이걸로 계속 끌고 나가고 싶었던 이유는 투자가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장이 어떤 게 상황에 따라서 20% 정도면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3,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아약품에 대해서는 앞전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조금 늦게 가더라도 어차피 매물대 6,500원을 돌파하면 신고가를 갱신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워 담기 힘든 종목이다. 예적금 종목이다. 그렇게 하시고 역시 10% 추가 매수인가요? 추가 매수 가격대는요? 5,400원에 매수가를 제공을 했고요. 목표가는 제가 9,500원 정도, 손절가는 5,200원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절 가격이 지난주와 동일한 건가요? 지난주에는 사실 이렇게 잡은 물량하고 많이 기존 올려 물량하고 300원이나 올라갔죠. 앞전주에는 4,900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추가 매수된 물량은 따로 손절가를 같이 해서 이제 평단가를 맞추려고요. 만약에 매수가 된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면 이제 손절가도 이 높아진 걸로 같이 기존 물량도 처리를 하는 거군요. 맞나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하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게임 하이 제가 이제 그 얘기예요. 기존 물량은 손절이 되고 또 나머지 물량은 손절이 안 되고 이렇게. 저도 장이 이렇게 가니까 또 변동성 있는 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손절이 됐는데요. 게임아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게임아이가 이제 좀 상승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넥센 그룹의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고요. 서든어택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신규 유저들이나 NC 소프트 아이온이나 여러 가지 PC방이나 그쪽에서 해외 쪽에서 넥슨이 일본 쪽에서 또 크게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넥슨 재팬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든 넥슨의 시너지를 그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게임아이에 대해서는 아마 합병 문제가 앞으로 재료로 나올 거예요. 그 주식 가격이나 양도 그 수량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합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재료가 나오신다면 만약에 일시적으로 출렁거린다면 이 시청자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 가격 알려주시죠. 오늘 9,240원으로 끝났는데요. 매수가는 9,100원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목표가는 보십시오. 정고점 매물대가 많이 있었던 14,000원대. 14,000원을 제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8,800원으로. 기존 물량이 손절가가 9,000원이었는데 이것도 8,800원으로 같이 처리합니까? 예, 만약 이게 합쳐진다면요. 예, 좋습니다. 잡히면은 가격은 최근 가격을 따르는 걸로. 자, 완성된 포트폴리오 먼저 이성대 전문가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 싹 밀고 수익도 봤었죠.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SOL이 30%, 한섬이 25%.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나눠서 살 계획입니다.
자, 대형주 S-오일은 조금 일부러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일단은 다 중가 부분, 앞선 가격의 비중을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S-오일은 20%를 95,000원에 나머지 10%를 약간 눌림시 사고요. 한삼 역시 한 15% 정도를 오늘 종가 부분에서 사시고 나머지 10%를 역시 22,000원 오면 사면 됩니다. 한삼은 가격 메리트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S-오일은 차트적으로도 추세 시작점 그리고 3분기 턴어라운드 기대하고 계십니다. 박준남 전문가의 포트도 이어서 보죠. 오늘 새롭게 신규 종목을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자, 이제 포트가 꽉 채워졌을 겁니다. 현금 비중 없고요. LG 디스플레이, 미래나노텍, SK이노베이션, GS 모두 다 10%로 신규 편입 예정이시고 게임아이는 플러스 10, 동아약품도 플러스 10. 이 두 종목은 추가 매수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존 종목 모두 다 플러스네요. 동아약품은 5%대 수익입니다. 자,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새롭게 이제 매수 가격을 24,000원 부분, 재매수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게임아이도 9,200원 정도 추가 매수, 동아약품도 한 5,400원 정도 추가 매수, 게임아이는 9,100원의 추가 매수네요. 이렇게 돼서 만약 잡히면 모두 물량이 굉장히 30%로 커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 박신남 전문가님 기존 이제 나머지 종목들 더 보여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 GS 전부 다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3분기 턴을 기대하고 있는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만 원, 5만 6천 원 정도 매수가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눌림시 매수입니다. 미래나노텍도 역시 10% 정도 잡는데 6,800원을 매수 희망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네. 시청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하여온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1번 이자, 2번 배당금, 3번 배당락, 4번 권리락. 네, 참여 방법은요, 박준남 전문가님. 예,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정답 맞히시면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는요, 김정은 전문가님이 V자 반등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아주 거창한 주제로 무료 방송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2부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2부에서 받아보십시오. 고맙습니다.